자, 오늘 금요일 설교요. 참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제 설교 중에 충격적인 설교가 제법 있었죠. 충격적인 설교 중에 5개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부디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졸지 마시고,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오프라인에서 듣는 것과 똑같이 주의를 집중해서 이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삼성이 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시 한번 그 충격적인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주 일 오후 때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고 라고 했던 내용이 아마 잘 전달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성도님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영상 중간중간 제가 그 영상을 중지하고 설명했던 내용들,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그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온라인 성도님들은 그것을 못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약속했었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알려드리겠다. 오늘 그 약조를 지키고자 해서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당신에게 일어날 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봐야 됩니다. 삼성, 그리고 노키아. 노키아가 무너졌습니다. 노키아는 핀란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핀란드를 지탱하는 힘이 노키아라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키아가 무너졌는데 핀란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고, 이 내용을 갖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갖고 오늘날의 삼성의 위기론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이 말합니다. 야, 삼성이 망한다고 한국이 망해? 안 망해. 노키아 봐. 노키아 이집 핀란드인데 노키아가 망했다고 핀란드가 망했어? 오히려 더 핀란드가 좋아졌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삼성의 위기를 크게 여기지 않으려는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삼성과 노키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왜냐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핀란드에는 벤처기업, 그것도 수명이 길고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들 수백 개가 생겨났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 수백 개가 일어날 수 있었냐? 바로 이 노키아에는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퇴직하고 나갈 때 사람들에게 1인당 25,000유로를 줬습니다. 빌려준 거 아닙니다. 그냥 줬습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4명의 팀이 나가면 10만 유로를 지원을 해줬고요. 이거 외에도 저금리 융자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들이 벤처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줬고, 또한 노키아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특허들이 있었습니다. 이 특허들을 이 벤처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공짜로 그 특허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핀란드는요, 사회보장 제도가 참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2년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약 500일 정도를 자신이 다니던 그 급여에서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년 동안 놀고 먹어도요,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500일 정도를 본봉의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받아서 생활이 아무런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 노키아가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4천만 원 되는 그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것도 공짜로 주고, 그리고 그것이 더 필요하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을 해주고 또 벤처가 활성화할 수 있는 특허까지 공짜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런 다양한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노키아가 망하고 나서 핀란드가 좀 더 좋아졌다라는 말까지 나올 그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삼성이 무너지면 수백 개의 경쟁력 있는 벤처들이 창업될까요? 그래서 삼성에서 퇴직한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소규모 제2의 삼성, 제3의 삼성, 제4의 삼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노키아와 삼성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수직 계열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제 삼성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본론적으로 그 충격적인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첫 번째로 하청업체들이 붕괴됩니다. 삼성이 무너지면요, 삼성의 부품을 납부하는 여러 하청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우량기업입니다. 삼성의 제품을 납부하는 그런 그 기업들은 제법 우량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함께 망해서 예상하기로는 이게 박상인 서울대 교수,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그 사람이 쓴 책을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강의를 하는 건데요. 그분과 실업률이 7% 이상 폭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었습니다. 12%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부 통계는 실업률이 4%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뻥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4%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저번에도 봤지만 울산이 망해진다. 혹은 조선, 뭐 철강, 자동차 산업 지금 우르르 지금 위기에 와 있는데 실업률이 4%라고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만 쳐도 쏟아져 나오는 인력들이 장난이 아닌데요. 4% 아닙니다. 4%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재 실업률 혹은 뭐 그림자 실업률이 10%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더해지는 실업률이 7%를 초과한다면 삼성이 무너지면 실질적인 한국의 실업률은 20% 이상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재앙 수준인 겁니다. 거의 재앙 수준. 이처럼 삼성이 무너지면 하청업체가 붕괴하면서 실업률이 20% 가까이 폭증할 것이다. 그러면 나라 경제가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삼성은 참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순환 출자 구조인데요. 6개의 핵심 계열사들 간에 서로 순환 출자를 통해서 삼성이라는 그룹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서로 갖고 있는 이걸 순환 출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이 망하면 이 삼성 6개 그룹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꼬로 삼성그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삼성전자가 망한다면 결국 삼성그룹 자체가 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보험시장이 괴멸됩니다. 보험시장. 지금 한국 보험시장에서 1위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입니다. 이들이 1위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냈던 실손보험, 여러분이 냈던 암보험 모든 보장이 제로입니다. 허공이 날아갑니다. 그동안 이 삼성화재, 삼성생명의 암보험을 한 10년 이상 부었습니까? 근데 아직 암이 안 걸리셨습니까? 삼성이 무너지면 만약 여러분이 암이 걸려도 삼성이 무너지면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1위 보험사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한국의 보험시장은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식시장이 괴멸됩니다. 이 박상희 교수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과거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그 주식 노키아가 지금 삼성의 무너짐이 노키아가 무너지는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있다라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길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핵심만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그분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 가면 삼성전자 주가가 70% 가까이 하락할 수 있답니다.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70% 하락하면 삼성물산은 64%가 하락한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 출자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64% 하락하면 또다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에 비례해 가지고 더 하락해서 87%까지 하락한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87% 하락하면 삼성생명은 또 그에 연계해서, 삼성물산은 그에 연계해서 또 주가가 하락하고, 이렇게 서로 악순환되면서 결국 삼성이라는 그룹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70%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그룹이 한국 주시장의 그 시가총액이 2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삼성이란 한 그룹이 한국 전체 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런 그룹이 망한다. 주식시장은 그날로 끝장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괴멸되면 국민연금에도 위기가 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에 19조 원을 투자한 상태거든요. 날아갑니다. 국민연금에도 위기가 오고 국민연금이 휘청휘청거립니다. 여러분, 삼성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노후는 보장될 수 없다. 물론 국민연금에서 받는 것 같고 노후가 보장될 리 만무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택도 없는 것조차 삼성이 붕괴하면 무너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의 위기가 또 옵니다. 은행의 위기. 삼성은요, 자신의 이 주주로서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경영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삼성은 주식 발행이 아닌 단기 차입, 그리고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약 70%가 단기 차입이고요, 20%가 채권을 발행해서 운영하는데, 쉽게 말해서 단기 차입과 채권 나온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말해 빚으로 운영합니다. 삼성은 빚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지금 기업을 꾸려가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이 무너지면 국내 시중은행이 함께 망합니다. 함께 망해요. 그런데 은행의 위기가 오면 제 강의 기억나십니까? 제 강의 기억나세요? 은행의 위기가 오면 은행이 세 가지에 걸쳐가지고 자신들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요. 둘째, 자산을 매각하고요. 셋째, 만기 연장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아시듯 여러분, 지금 당장 은행에 위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추가 담보 요구하면 또 뭐 할 거 있어요? 담보 줄 거 있어요, 은행에? 막말로 지금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이 뭘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무너지지 않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의 위기가 오면, 삼성이 와서 국내 시중은행이 망조가 들면 은행은 절대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수백 조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은 그날로 괴멸됩니다. 하지만 은행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만무합니다. 따라 삼성이 무너지면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망조가 들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이 함께 망한다. 그런 구조다.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망한다. 여러분은 거지가 된다. 공포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박상희 교수의 시뮬레이션이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얼마든지 조금만 추가하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외환위기가 옵니다. 자, 이 정도 돼요. 삼성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삼성그룹이 시가총액이 20%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오면 여러분, 외국 투자자들은요, 서둘러 돈을 뺍니다. 삼성이 무너질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서둘러 돈을 뺍니다. 그러면 환율 오르고 외환위기 오는 겁니다.
외환위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IMF 때 금리 얼마였습니까? 20% 가까이 쳤습니다. 20%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 1300조 그럽니다. 그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도 OECD가 경고한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좀비 기업이 주식시장 중에 상장회사 중에 좀비 기업이 3분의 1입니다. 근데 금리가 20% 가까이 뛰면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가계부채가 금리가 20% 가까이 뛰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 다 박살납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가게 다 박살납니다. 기업 다 박살납니다. 미래인지연구소인가요? 아시아 미래연구소인가요? 최용식 박사 그분께서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상장사의 3분의 1이 좀비 기업인데 그들이 지금 버티는 이유가 저금리인데 그 중에 좀비 기업이 아닌 기업들 60몇 프로 되는 그 기업들도 지금 위험한데 약 금리가 2%만 올리면 전체 한국의 상장사 중에 97에서 98%가 좀비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금리에서 2%만 오르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무너져서 외환위기가 오면 금리가 20% 가까이 뜁니다. 과거 IMF 이상으로 금리가 뜁니다. 다시요. 2%만 올라도 상장사 97%가 좀비 기업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거의 몇 배입니까?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그거의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3, 4%만 돼도 좀비 기업으로 97%가 전락하는데 20%가 뛰면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분 박상인 교수 이 모습 이대로 가면 5년 안에도 삼성전자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일어날 일은요. 실업률이 20% 가까이, 실제 실업률 얘기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20% 가까이 치솟고요. 삼성그룹이 망하고요. 보험시장이 괴멸되고요. 주식시장이 괴멸되고요. 국민연금, 여러분의 노후가 날아가고요. 은행의 위기가 와서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불허해서 가계가 그냥 끝장나고요. 제2의 외환위기가 와서 역시 한국 경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은 무너집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핀란드, 노키아와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김전사 삼성이 일어나면 되잖아. 아니요. 삼성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그룹은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 핵심 계열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체 매출의 7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삼성그룹은 그냥 무너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4가지 사업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전, 아시죠? 밥솥이나 선풍기 이런 거, 세탁기 이런 거, 소비자 가전, 그리고 IT 모바일,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삼성전자 이익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IT 모바일, 쉽게 말해서 휴대폰입니다. 삼성전자는 뭘로 먹고 사는 기업이냐? 휴대폰 팔아서 먹고 사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휴대폰의 영업이익이 2014년에 이 휴대폰의 가치가요. 삼성전자 휴대폰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에 중국에서의 그 삼성전자 점유율이 21%였습니다. 2015년 불과 1년 만에 7%로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LG는 0.1%입니다. LG는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없다,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은 스마트폰 시장의 영업이익의 92%는 애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휴대폰 위치는요, 위로는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고가의 아주 양질의 그런 휴대폰 시장에서는 애플에게 짜부되고 있고, 저가 휴대폰 시장에서는 중국의 제품에 치고받는 그런 너클킨 현상이 꽉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 것이며, 따라서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삼성이 무너질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점치거나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에게는 이 박상희 교수가 모르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바로 베리치. 삼성도 본인들의 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 위기를,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정부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베리칩으로 더 치달으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삼성이 베리칩으로 일어나든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든 크리스찬 여러분들에게는 둘 다 나쁩니다.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베리칩으로 일어나면 결국 전 국민의 베리치화를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에 받으면 불지옥인데요. 이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삼성이 이대로 망해서 한국 경제가 쫄딱 망해 우리가 거지가 되는가? 이것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일어나면 참 삶이 고단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참 진퇴양난입니다. 우리 역시 진퇴양. 삼성도 진퇴양난, 크리스찬도 진퇴양난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형기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건들은요? 지금 삼성전자만 위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가계부채 폭발. 삼성전자가 건재해도 가계부채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건재해도 지금 10대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 없어지고요. 자동차 위험해지고요. 철강 위험해지고요. 디스플레이 위험하고요.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10대 주력 업종들이 지금 다 위기에 봉착되어서 구조조정으로 사람들을 잘라내고, 이런 위기가 지금 같이 동반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만 위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실직되니까 지금 자영업 거의 몰락하고 있죠. 자영업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주택시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2018년 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금 이자를 이제 같이 갚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소득 여력이 안 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지속하고 있지요. 여기 더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위협은, 얼마 전에도 옐런이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조금씩이지만 올릴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뉴월드 오더는 전부 다 붕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 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 폭발, 자영업 몰락, 주택시장의 붕괴, 10대 주력 기업의 경쟁력 하락,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 미국 금리 인상의 위협 등등 너무나 많은 위기들이 삼성전자의 무너짐과 함께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를 누가 막을 것인가? 누가 막아줄 것인가? 여러분이 막을 수 있어요? 기업이 막을 수 있어요? 한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지금 위기인데, 어떤 기업이 나서서 이걸 막겠냐고요? 정부가 막아요? 정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말씀드렸죠? 정부, 기업, 가계입니다. 근데 이 국가의 총빚이 5천조를 넘었습니다. 5천조를 넘었어요. 유이자 채무, 이자를 내야 되는 채무만 4,300, 거의 5천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면 정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치는 엄청나게 혼란합니다. 여전히 세월호를 통해서 정부는 국민들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국민들을 거지로 만드는데 정부가 선동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을 죽이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런 정부가 막을 거라고요? 막을 수 있다고요? 막을 능력도 없고요.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가 지금 앞에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최후의 보루인 정부 역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는 없다. 결국 경제 위기는 필연이다. 한국 경제 위기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몇 년 안에도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쳐서 저와 여러분을 거지로 만드는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주워서 씻어서 먹어야 되는 과거 저희 집이 엄청 가난했는데요. 제 기억에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배추를 쓰레기통에서 씻어서 요리해서 줬다.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날이 또 옵니다. 그런 날이 또 와요. 정말 여러분, 이제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셔야만 할 때입니다. 이런 위기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위기의 시간에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만 여러분을 이 지옥 같은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왜 기도하라고 닥달하는지, 왜 말씀 보라고 닥달하는지 이제는 조금 더 위기감을 갖고 기도와 말씀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삶 지속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이닥칠 엄청난 경제 위기에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아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조목조목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지를 상고하였습니다.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힘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간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이 엄청난 위기의 시대에 온전히 보호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먼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